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유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GV60, 제네시스 브랜드 최초의 전용 전기차, 제네시스 브랜드의 새 역사를 쓸 자동차의 실물이 공개됐습니다. 와, 잠깐, 실물이 공개된 게 아니지. 실물이 유출됐습니다. 와, 실물이 유출됐어요. 이런 걸로 기뻐해야 되나? 기뻐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지만 뭐라도 좀 더 보면 좋잖아요. 나는 좋은데. 현대차 분들은 안 좋아하시나? 지난번에는 실내가 그대로 유출돼서 엄청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그거 뭐 유출 수준이 아니고 그냥 다 나왔잖아요. 거기다가 저희도 또 외관 스파이샷도 몇 번 보여드렸죠. 이제 완전히 위장막 벗은 모습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제네시스 GV60 어떻게 나올지 실물 함께 보시죠. 네, 일단 제네시스 GV60이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아니 뭐 많이 나오니까 뭐 GV70, 80, 뭐 G80, G70. 그래서 GV60이 뭔지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기념비적인 차입니다. 제네시스라는 브랜드, 사실 첫 단추를 조금 잘못 끼운 면이 있었죠. 왜냐면 토요타가 처음에 미국 시장에서 고급 자동차 브랜드 렉서스를 내놓으면서 대배기량 자동차를 내세웠던 시점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고급차라는 건 당연히 배기량이 높은 자동차를 뜻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렉서스가 고급차를 만든 것처럼 제네시스도 고급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니까 당연히 대배기량, 당연히 8기통, 당연히 후륜구동 럭셔리 세단, 그것도 대형으로 이렇게 내놓는 게 너무 당연한 수순이었죠. 그때 당시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전략은 아주 적절했습니다. 정말 잘 됐죠. 그런데 문제는 타이밍. 제네시스가 나오고서 정말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 가솔린 자동차에 대해서 약간 애매한 분위기가 흐릅니다. 대부분 나라에서는 이 가솔린에 대한 판매 금지, 보너스 말러스 제도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부담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어지간한 부자들도 뭐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노블리스 오블리주 하면서 이제 대배기량은 조금 부담돼서 타기 좀 어렵다. 허머의 팬이라고 하는 아놀드 슈워제네거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허머 전기차를 타게 되는 뭐 이런 상황 같은 것도 벌어지게 된 거죠. 그때 제네시스 8기통 5.0L 타오 엔진으로 아주 야심차게 밀어붙였었죠. 이 끝판왕까지 우린 풀 라인업을 다 갖췄다 이거지. 그랬는데 그 제네시스 브랜드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된 겁니다. 제네시스는 처음부터 하이브리드를 고려하지 않고 생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방향성을 좀 조정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고요. 그래서 좋든 싫든 간에 제네시스는 방향성을 완전히 새롭게 조정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제네시스 이대로 괜찮은가? 당연히 불안했죠. 그래도 현대차 하면 뭡니까? 중국에서 시작됐던 말이지만 현대속도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현대차는 맘먹었다 하면 그 해내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뜻입니다. 전기차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걸 알아챘고요. GV60, 이 차가 바로 제네시스에서 내놓는 첫 번째 전용 전기차인 겁니다. 이 제네시스가 그 전까지의 이미지는 대배기량의 초호화 고급차, 이런 이미지였는데 이제는 이 완전히 전기차 시대로 전환하는 것에 대비하는 자동차 회사, 전기차면서 럭셔리한 자동차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자동차가 되고 있는 겁니다. GV60이라는 자동차가 갖고 있는 무게,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되겠죠? 네, 지금 유출된 사진을 보면요, 외관 모습이 찍혀 있는데요, QQQQDING라는 분이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려주신 거예요. 약간 수상한 게 두 장밖에 없는 거 수상하고, 전 세계 매체에서 지금 다 이걸 릴리즈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 인스타 계정 가보면 이거 비공개예요. 아니, 이분이 혹시 지금 내용 증명 같은 거 받으신 거예요? 이거 뭐 알 수 없는데 어쨌든 묘한 면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 마케팅 기법이 굉장히 다양해서 유출이 됐다고 하면서 그냥 살짝 흘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떡밥을 이렇게 뿌리는 회사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떡밥을 뿌리면 저희가 그걸 이렇게 덥석 물겠습니까? 네, 물어요. 저희는 항상 물고 있습니다. 네, 많이 뿌려주세요. 많이 뿌려주시면 맨날 물게요. 자, 현대차가 릴리즈한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지난번 실내 영상은 확실히 현대차가 릴리즈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증거는 지난번에 그 차 사진을 보시면 차가 견인되고 있는 사진이거든요. 앞에 견인차가 있어. 그 안에 사진을 보면 차가 지금 배터리도 충전이 돼 있는데, 그런데 주행할 수 없다는 경고가 떠 있죠. 지금 시험 운행 과정에서 차가 멈춘 거잖아. 그걸 보여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현대차가 릴리즈했을 리가 없죠. 그런데 요번 요 사진은 살짝 현대차가 살짝 뿌린 것 같아. 왜냐면 되게 자신 있는 앵글에서 되게 멋있게 핵심만 딱 보이게 이렇게 찍어놨어. 네, 이번에 유출된 사진을 보시면요, 기존에 보여드렸던 것에서 한술 더 떠서 거의 램프까지 다 보입니다. 이게 너무나 깨끗하게 잘 돼 있고요. 광고 촬영 중간에 찍힌 것 같아요. 번호판을 보면 또 묘합니다. 이 번호판이 여기가 어디지? 미국인가 싶은데 미국은 이렇게 가로로 긴 번호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아니고 유럽 스타일인데, 유럽은 또 앞에 파란 띠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유럽 번호판도 아니에요. 이거는 번호판이 어느 나라인지 알기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또 하나 번호판에 쓰여진 글씨도 GJW라고 써있는데 GJW가 뭐야? 제네시스 JW잖아. 이 차 코드명이 JW잖아요. 그러니까 제네시스 JW라고 GJW라고 써있고 그런 걸 봐서는 실제로 쓰이는 번호판이 아니고 광고 촬영을 위한 번호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미국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살짝 드네요. 미국에서도 약간 수입차 같은 느낌을 주면 좋잖아요. 미국에서도 약간 유럽차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오게끔 그런 느낌을 아마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후면부가 많이 공개됐는데 후면부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일단 스포일러가 굉장히 눈에 띄네요. 이 스포일러를 처음에 봤을 때는 움직일 것 같이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움직일 것 같이 안 생겼더라고요. 안 움직여지는 그냥 고정식 스포일러네요. 멋있는데 막한 쿠페가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 느낌이 드는 그런 굉장히 우아한 라인을 갖고 있거든요. 무슨 포르쉐 뒷모습 같아. 되게 잘 만들었다. 제네시스 특유의 두 줄 램프, 요거는 제네시스 G80처럼 그런 두 줄 램프가 아니고 뭔가 다 만들어 놓고 중간에 이렇게 가로막은 것 같은 그런 두 줄 램프거든요. 그게 조금 아쉽긴 하네. 그리고 이게 두 줄이 나란히 있는 게 제네시스 특유의 라인 아니었어요? 근데 두 줄이 나란히 이렇게 안 가고 약간 이렇게 가서 조금 섭섭하네. 느낌상으로는 G70을 살려주고 싶은 느낌? 아닌가? 앞으로 제네시스 이런 식으로 갈 건가? 이 램프를 한번 이렇게 디자인했으면 그 램프 디자인이 적어도 한 세대는 제대로 돌았으면 좋겠는데 몇 개 나오지도 않았는데 또 바뀐다는 게 빠르게 이 이미지를 소모해버리는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좀 들긴 해요. 그런데 그 램프 디자인 내부는 되게 예쁘게 생긴 것 같아요. 일단 면발광 되게 꽉 차 있게. 그러니까 면발광 중에도 조금 얼룩덜룩한 면발광들 많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 잘 만들었어. 요 테두리 부분이 어떤 식으로 사용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테두리 부분 단순하게 그냥 램프가 불 켜지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되게 예쁜 조형미를 가진 그런 램프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깜빡이 어디 갔어? 깜빡이가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깜빡이가 없죠? 어디 갔을 것 같아요? 밑에 있습니다. 아니, 밑에 저건 반사판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텐데 반사판이 아니고 깜빡이입니다. 반사판과 깜빡이를 겸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못 믿겠다고요? 이 영상 보시면 됩니다. 이 영상 보시면 깜빡이가, 그렇죠, 여기 밑에 켜지잖아요. 이 부분이 깜빡이가 켜지는 곳이야? 이상한데? 굳이 왜 이렇게 깜빡이를 아래쪽에 붙이고 싶어서 그러시죠? 그 심리를 잘 모르겠어요. 브레이크 램프랑 깜빡이 좀 같이 있어주면 안 되나요? 어쨌든 뭐 디자인이라는 건 사실 디자이너가 저보다 훨씬 잘하는 분일 테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겠죠. 그냥 다들 깜빡이 위에 있는 거 좋아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저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저 바보예요, 바보. 뒷모양에서 굉장히 독특한 지점이 하나 있죠. 이게 되게 임팩트가 있는 부분인데요. 뒷모양에 번개 표시 같은 게 있어요. 이 모양이 테슬라 같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테슬라 너무 가신 것 같고요. 이게 뭐 예쁘고 안 예쁘고를 떠나서 굉장히 특이한 자동차 로고나 라고 느끼게 하는 그런 요소인 것 같아요. 뭐 재미 요소를 많이 넣어주면 좋죠. 뭐 많은 디자이너들이 하는 얘기가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기능적이지 않은 디자인은 되게 불필요한 거고 그건 옳지 않다 라는 그런 디자인 사조가 있지만 사실 요즘 디자인은 그렇지 않죠. 사실 요즘 디자인은 진짜 기능적인 부분만을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과도한 것들, 관념을 따른다거나 아니면 관습을 따른다거나 아니면 뭐 굉장히 독특한 창조를 한다거나 뭐 그런 것도 뭐 나름대로 흥미로운 요즘의 디자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번개처럼 이렇게 빠직 하는 요 느낌의 당위성은 없는가 하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윈도우 라인을 강조하는 면이 있죠. 우리가 호프마이스터 킥이라고 해서 그 BMW는 윈도우 라인을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그런 라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네시스도 윈도우가 꺾이는 라인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윈도우의 DLO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윈도우 테두리 부분에 크롬 라인을 쳐준 거고요. 그리고 그 크롬 라인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 연결된 거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인이 끝나지 않고 이 자동차의 뒷부분까지, 이 스포일러까지 쭉 이어지는 라인으로 이 자동차 전체가 좀 길어 보이고 좀 스탠스가 안정돼 보이는 느낌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세련된 라인을 요즘 현대기아차가 많이 하고 있고 K5 디자인을 봤을 때 이 크롬을 정말 과감하게 쓰면서 진짜 화려하게, 그러면서 차가 정말 길어 보이게 이렇게 잘 구성을 하고 있는데 GV60도 차가 정말 길어 보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차 윗부분에 이 둥그러진 라인을 이걸 좀 더 부각시키는, 그러면서 윈도우 라인도 여기까지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느낌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취향은 다 다르니까요. 네, 제 취향 좀 그만 물어보세요.
휠 디자인도 아주 독특하죠. 휠 디자인 몇 번이나 공개되긴 했지만 지금 보면 휠이 별 모양 휠이라고 몇 번 얘기를 하긴 하는데 별 모양 휠이 진짜 별 모양인 건 흔치 않죠. 옛날에 페라리 휠이 약간 별 모양이 진짜 별 모양이었던가? 아무튼 그런 느낌이 드는 별 그대로의 별입니다. 차체 높이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죠. 제가 사실 실제로 보고 왔는데요. 처음 봤을 때 느낌은 이 비례가 딱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오닉 5를 처음 봤을 때 그 당혹감?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형태는 작은 것 같은데 크고 큰 것 같은데 그렇게 크다고 하긴 또 애매해. 그러니까 아이오닉 5를 딱 보고서 이 차가 투싼 크기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아마 그걸 쉽게 공감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 차도 뭔가 SUV 느낌이 살짝 나는데 그렇다고 SUV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네, 그런 크기입니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네, 측면부를 보면요, 아래쪽 벨트 라인이 이렇게 뒤쪽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느낌이죠. 그러면서 위쪽에 윈도우 라인이 갈수록 내려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둘이 이렇게 만나는 느낌이야. 뒤쪽으로 올라가면 스포티해지죠. 위쪽에서 내려오면 또 스포츠카 비율이에요.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스포티하고 동글동글한 느낌이 들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어 팬더 부분을 약간 빵빵하게 부풀려 놓은 것도 인상적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볼륨감이 굉장히 크고 굉장히 빵빵한 느낌이 듭니다. 네, 도어 캐치는 당연히 히든 타입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현대기아차의 전기차는 다 이 팝업형으로 이게 튀어나오도록 만들어진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이드미러 카메라를 적용했습니다. 이 카메라를 제공하는 업체 이름이 SL이라고 하는 업체인데요. 현대차와 제네시스의 공동으로 이게 들어가고요. 기아차에는 아직 들어가지 않는데 이 형태가 지금 봤을 때는 그렇게 정말 훌륭하다라고 하기엔 아직 조금 거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갈 길이 좀 멀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다면 선택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지금 이 차는 전체적으로 CUV입니다. 게다가 GV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잖아요. GV라는 이름이 붙으면 SUV예요. GV80, GV70 이런 것처럼 GV60도 사실 SUV다라는 이미지를 주고 있는 거죠. 측면에 보면 클래딩이 강조되어 있고요. 천장에는 루플렉이 추가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SUV 느낌을 강조하겠다라는 모습으로 보여져요. 네, 실내도 지난번에 공개됐으니까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일단 실내 보면요, 디스플레이가 아이오닉 5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너무 비슷해서 진짜 그래도 베젤이 검정색으로 바뀐 것만 해도 엄청 좋게 느껴지네요. 베젤이 화이트고 시트가 화이트면 괜찮은데 시트가 검정에 화이트 베젤은 조금 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화이트 베젤인 거를 덮어주는 튜닝이 유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네시스는 그래도 검정색 베젤을 넣고 있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그렇게 거부감을 느끼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이오닉 5 같은 경우 독자적인 UI를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제네시스 GV60은 어떤 UI를 사용하게 될지 굉장히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사실 제네시스가 현대차와 똑같은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을 리가 있나요? 살짝 걱정스럽네.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이 요소를 떼놓고 보면 이게 제네시스의 요소가 아니라 뭔가 아이오닉의 요소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네시스는 워낙이 훨씬 더 화려한 느낌이 들고 훨씬 고급의 느낌인데 얘는 고급의 느낌이라기보다는 아이오닉의 요소들을 조금 더 고급으로 한 거. 아이오닉은 아이오닉인데 그걸 가죽을 바른 아이오닉,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특이한 점은 기어 시프터가 이렇게 뒤집히는 형태로 로테이션 기어 시프터를 사용하고 있어요. 굉장히 독특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이얼식 시프터를 로테이션 하면 디자인적으로 예쁜 거 말고도 장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전기차는 시동이 걸렸을 때 시동이 걸렸다는 걸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계기판에 레디자 하나 뜨는 거, 요거 갖고서는 시동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거죠. 요걸 뒤집어서 내가 출발할 준비가 됐어요,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건 이게 이런 식으로 크게 돌면 그걸 손으로 아무 생각 없이 잡고 있다가 이게 돌려고 할 때 이 사용자가 뭔가 이걸 붙잡고 있으면 어떤 식으로 작동될까, 이런 걱정이 살짝 들긴 합니다. 센터 콘솔 같은 경우는 아이오닉 5나 아니면 EV6랑 비슷한 느낌이 살짝 들고 아이오닉 6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좋은 느낌이 듭니다. 요즘 현대차에서 좀 밀고 있는 형상 같은 느낌이죠. 이 센터 콘솔 전체가 공중에 떠 있는 느낌, 그래서 밑에다 짐을 좀 넣을 수 있다, 이런 느낌 좋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차의 인테리어, 아이오닉을 자꾸 떠올리게 되니까 그게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이오닉이 전에 없었다고 생각하면 이 차 디자인, 이 인테리어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수석 옆에 버튼이 이렇게 있는데요,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저는 흔히 예를 들어서 오빠 믿지 하는 버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이오닉에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시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뒷좌석 시트가 앞으로 오고 뒤로 가고 이런 기능들이에요. 여기 있는데 왜 저걸 조절하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제네시스 GV60은 어떤 식으로 조절하게 될지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주행 성능은 뛰어날 것으로 예상되죠. 사실 제네시스니까. EV6가 77.4km, 아이오닉5가 72.6km를 주행하고요. 이 둘 중에 어떤 배터리를 넣을 거냐? 당연히 EV6 배터리를 넣겠죠. 그리고 퍼포먼스도 아마 EV6 중에 최고 성능을 내는 퍼포먼스를 여기도 적용을 할 것 같습니다. EV6가 580마력대의 엄청난 퍼포먼스를 내는 자동차를 갖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제네시스 GV60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다음 단계 정도의 이런 높은 퍼포먼스의 자동차를 바로 투입하게 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사실 370마력 정도의 G80 전동화 모델 출력과 비슷한 수준 이렇게 될 건데, 그렇게 되면 EV6하고 대응할 수 있는 차가 없기 때문에 이 EV6와 대응하기 위해서도 어쩔 수 없이 출력을 낮은 버전, 높은 버전 이렇게 두 가지를 갖고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리고 GV60에 특이한 얘기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다 소문이에요. 맞나 싶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GV60에 무선 충전 기술이 탑재될 예정이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한국경제 기사인데요. 한국경제 기사에 보면 GV60에 앞으로 무선 충전 기술이 탑재된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이 주차 공간 밑에다가 무선 충전기를 깔아놓고 거기에 핸드폰을 무선 충전하듯이 자동차가 거기 주차만 하면 이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이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인 거죠. 그렇게 되면 주차 구역에다 별도의 충전 기술을 하나씩 심어야 되잖아요. 자기 집에 자기만의 주차 공간이 있는 사람, 그런 분들한테는 밑에 깔아서 거기서 이제 충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얘기죠.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닌 게 이미 BMW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별도 옵션으로 이런 걸 붙이게 되면 자기 집, 차고가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차고에 충전을 무선으로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줍니다. 꽂는 것에 비해서 충전 속도가 상당히 느린 편이긴 한데 그래도 밤새 충전을 해놓는 걸 감안하면 뭐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될 것 같진 않고요. 그리고 자기 집 차고가 있을 때는 이거보다 편리한 방법은 없죠. 저도 사실 슈퍼차저나 이런 것도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편해도 어쨌든 충전은 충전이에요. 차에서 내려서 어쨌든 꽂아야 되고 다음날 아침에 어쨌든 빼야 되고, 그래도 귀찮은 건 귀찮은 거야. 뭐 무선 충전을 하는 게 뭐 어쨌든 장차 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몇 가지 기술이 더 언급됐는데요. 어떤 거냐면 안면 인식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에 가까이 가면 이 카메라를 통해서 운전자를 인식하고요. 이 얼굴 인식을 가지고서 차 문을 열어주고 자동차 시동을 걸고 자동차 안에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페이스 아이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요. 이 제네시스 GV60의 필러를 보면 실제로 작은 카메라가 하나 있어요. 이게 카메라인지 지문 인식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데 어쨌든 약간 네모난 뭐가 있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카메라라기엔 너무 카메라 같이 안 생겼는데 어쨌든 생체 인식 기능은 더 강화된다. 그리고 그걸로 차문을 열거나 시동을 걸거나 할 수 있다. 이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가격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추측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요, 가격대가 대략 6천에서 7천만 원대가 될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해놨는데요. 6천, 7천이면은 아이오닉하고 가격이 너무 붙기 때문에 그렇게 저렴하게 나올까 싶긴 하네요. 그렇다고 해도 7, 8천으로 가게 되면 메르세데스 벤츠 EQA 같은 차가 있잖아요. EQA 같은 차는 5,990에다 어떻게 맞췄는데, 테슬라도 있잖아요. 테슬라는 또 6천만 원대에 맞췄는데, 이런 것들 보면 이게 마냥 7, 8천으로 넘어가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또 깎아서 가기에도 원가가 너무 안 맞을 것 같고, 그리고 6천만 원이 넘는 순간 보조금이 절반이 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한국경제에 따르면요, 올해 8월부터 양산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8월? 오늘 8월이야. 이게 무슨, 그래요? 믿고 보는 한국경제니까 이거 보는 거지. 다른 언론사가 했으면 이거 뻥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네, 올해 8월부터 양산 계획이 있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올해 약 2만 대를 생산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2만 대? 2만 대? 대단합니다. 일단 야심차기도 하고 굉장히 속도가 빠르기도 하네요. 벌써 8월 달에 나온다고? 네, 제네시스 GV60까지 보니까 정말 많은 메이커들이 이제는 정말 확실하게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을 실감하게 됩니다. 많은 메이커들이 우리 전기차 회사가 될 거예요 라고 선언을 해놓고서 자동차를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됐잖아요. 그런데 제네시스, 현대차는 자기가 내놓은 플랜을 정확하게 세우고 거기에 계속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모습, 그리고 전기차로 생각보다 빠르게 전환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현대 속도가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GV60 나오면 계약하냐고? 아니, 저는 EV6 저는 EV6로 EV6 좋잖아요. 지금부터 차 한 대 더 사면 저 집에서 진짜 쫓겨납니다. 사는 순간 바로 쫓겨날 거기 때문에